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도 있고 사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일부 몇 명 모이는 모임에서도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여러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거나 또는 가볍게 만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문을 요청받거나 만남이 있은 후에 설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모임에서는 설문지를 종이로 받고 종이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를 하고 나의 의견을 적는欄이 있으면은 의견을 적고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문지를 종이로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 전에 설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문지는 종이 설문지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받게 되는 설문지는 오프라인상에서 받았던 종이 설문지처럼 양식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카오톡으로 구글 설문지를 받았을 경우에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한 다음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메뉴인 채팅 메뉴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테마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그림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을 터치합니다. 두 번째 메뉴를 터치하게 되면 채팅 메뉴로 이동합니다. 채팅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 부분으로 여러 채팅방들이 보입니다. 채팅방 중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링크 주소를 보낸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 위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채팅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는 채팅 내용이 표시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문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주소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링크 주소와 함께 어떠한 내용에 대한 설문인지 내용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보이는 경우에는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링크 주소를 터치해서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이 없이 링크 주소만 보내온 경우에는 링크 주소를 터치해서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해당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 링크를 받았을 때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을 통해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앱을 통해서 링크 주소를 받더라도 링크 주소 위에서 터치하게 되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앱으로 링크 주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화면에서 링크를 터치하게 되면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링크 주소 위에서 터치해서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터치합니다. 구글의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아래를 보면 이 설문지가 어떤 내용에 대한 설문지인지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확인하고 제목 바로 아래에 별표와 함께 필수 항목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문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항목들 끝에 보면 별표가 있는 항목이 있고 별표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별표가 없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고 싶어도 화면에 키보드가 보이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답변을 하고자 하는 항목 바로 아래에 내 답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키보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답변을 입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항목은 빨간 별표가 있고 별표가 있는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답변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설명처럼 필수 항목이라고 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터치했을 때 빨간색으로 바로 표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답변에 대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지금은 답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이 입력되었고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서 답변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다음 항목에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서 입력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항목들이 아래로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키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답변을 하고자 하는 항목 바로 아래에 내 답변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로 키보드가 보이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도 입력합니다. 지금과 같은 항목은 숫자로 입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자판 배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판 배열이 다르더라도 해당 자판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키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키보드의 자판 배열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이 입력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위로 올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다음 항목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키보드를 보면 다음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키를 터치해도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앞에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할 때는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위로 올려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위로 올려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다음 키를 터치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키를 터치합니다. 다음 키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항목인 3번 항목의 내 답변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키보드가 깜빡이고 화면 아래로는 키보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바로 입력합니다. 3번에 대한 항목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3번 항목도 번호가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럴 때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자판의 배열이 한글 자판이더라도 숫자 키를 불러올 수 있는 키를 터치합니다. 숫자 키를 터치해서 자판의 배열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도 입력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다음을 터치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인 4번 항목으로 이동했습니다.
4번 항목도 빨간색 별이 있기 때문에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4번 항목을 보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는 앱 표시를 넣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문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키보드를 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고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키들을 적절하게 터치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4번) 항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도 되고 키보드를 보면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다음 버튼을 보면 앞에서 설명할 때 지금의 다음 버튼보다는 조금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키보드의 자판 배열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아지다 보면 다음 버튼을 터치하려고 했는데 옆에 버튼을 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키보드에 있는 다음을 터치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지 않고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편리한 방법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인 5번 항목이 보입니다. 5번 항목을 보면 앞에서 답변을 했던 답변의 형식과 다릅니다. 이러한 답변 형식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 형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답변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답변이 하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이 7 빼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이기 때문에 답변 중에서 4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4로 선택하지 않고 3이나 2나 1로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답을 누가 오답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때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4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싶다 해도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2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2번 항목을 터치합니다. 다시 3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3번 항목을 터치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를 터치했을 때는 초록색이 2에 있었고 다시 3을 터치하니까 초록색이 3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는 어느 것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지 않고 네모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처럼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항목 모두 선택하겠다 그러면 네모 부분을 모두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이 동그라미처럼 어느 항목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모일 경우에는 모두 체크 표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그라미는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 형태로 보일 때에는 항목 모두 선택을 하거나 일부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앞에서 보았던 항목들과 조금 다릅니다.
별이 없다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여기서는 6번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을 터치합니다. 설문지 응답하기 실습이라는 조금 전의 설문지에 대한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